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요. FX3 영상 매뉴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촬영 메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FX3의 핵심 메뉴인 노출 색상과 초점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출 색상 탭은 이렇게 총 6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쪽 3개는 노출과 측광에 대한 메뉴고요. 뒤쪽은 컬러 조정과 제브라 패턴 탭입니다. 그 다음 초점 메뉴는 상황에 따라 포커스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이죠. 또 소니의 기술력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고요.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출 메뉴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자동 저속 셔터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저조도 환경에서 프레임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자동으로 셔터를 늦춰주는 기능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밝은 세팅이 가능하지만 움직임이 많을 경우에 모션 블러가 심해질 수 있어요. 때문에 이 기능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ISO입니다. ISO는 센서가 빛에 반응하는 감도를 뜻합니다. 이 값이 클수록 빛에 반응하는 감도가 올라가서 밝기를 올릴 수 있는데요. 특히 FX3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노이즈 없는 깔끔한 영상을 담아줍니다. 하지만 ISO 자체는 강제로 노출값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값을 너무 올리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접 ISO를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바디 뒤쪽에 휠을 돌려서 조정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오토로 두시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데요. 저는 노출 모드를 플렉서블로 했기 때문에 여기선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대신 여기 3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ISO가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오토로 두셨을 때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만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아래 ISO 범위 제한은 ISO 범위 전체를 정하는 메뉴입니다. 이 값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자동 수동 전환은 노출인자인 셔터 조리개 ISO를 자동과 수동으로 바꿔주는 메뉴입니다. 이 기능은 플렉서블 모드에서만 작동하는데요. 물론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지만 카메라에 붙어있는 각 버튼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다음은 노출 보정 탭입니다. 이 메뉴는 노출인자 중에 적어도 하나가 자동으로 되어 있을 때 작동합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 주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영상일 경우에는 -2부터 2까지 보정이 가능하고요. 사진의 경우는 -5에서 +5까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자, 아래 노출 간격을 정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3분의 1 스탑과 2분의 1 스탑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출 기준 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카메라의 노출 기준값 자체를 바꾸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각 측광 방식에 따라 노출 기준점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바꿀 일은 거의 없죠.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측광 메뉴입니다.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 정하는 메뉴입니다. 멀티, 중앙, 스팟, 화면 평균, 하이라이트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멀티 측광은 화면의 영역을 여러 개로 분할한 뒤 각 영역의 광량을 따로 측정해서 측광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중앙 측광은 화면 중앙에 중점을 두고 측광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피사체를 중앙에 두고 촬영할 때는 이 측광 모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는 스팟 측광인데요. 보시면 여기 가운데 동그란 원이 생기죠. 이 스팟 서클 내에서만 측광을 하게 됩니다. 이 원의 크기는 스탠다드와 라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체 화면 평균은 말 그대로 화면 전체를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밝은 곳을 기준으로 측광하는 방식입니다.
대낮에 화면에 너무 강한 빛이 들어올 때 하이라이트가 보존되도록 노출값을 낮춰줍니다. 이거는 역광이나 직광 때 쓰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다음 멀티 측광 얼굴 우선 기능은 화면에 사람의 얼굴이 있을 때 그 얼굴을 기준으로 측광할지를 정하는 메뉴입니다. 아래 스팟 측광 위치는 아까 봤던 스팟 서클의 위치를 중앙에 고정할지 초점 포인트와 연동할지를 정하는 옵션입니다. 자, 이제 컬러 탭으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화이트 밸런스 나오죠. 영상의 색조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세팅을 고르실 수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화배를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태양광은 날씨가 좋은 야외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그늘은 맑은 날 그늘진 곳을 찍을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흐림은 구름이 많이 낀 야외에서 쓰시면 좋고, 백열등과 형광등도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수중 자동은 말 그대로 수중 촬영 시에 자동으로 화배를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색온도 필터 항목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광원에 따라 켈빈 값을 수동으로 설정하는 곳입니다. 2500부터 9900K까지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는데요. 후보정을 생각하신다면 이 수동 항목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1, 2, 3이 있는데요. 화이트 카드를 활용해서 직접 화배를 세팅하는 메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색감에 관한 취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컬러 왜곡은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잡았을 때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 외주 촬영 시엔 이 사용자 정의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모양의 만원짜리 화이트 카드 하나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카메라의 화별 옵션을 사용자 정의로 두시고 여기 세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 프레임이 생깁니다. 가지고 계신 화이트 카드를 이 프레임에 꽉 차도록 배치해 주시고 캡처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쉽죠? 자, 그리고 모든 옵션들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 미세 조정이 가능한데요.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원하는 색으로 디테일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들어가시면 표준, 분위기, 흰색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잡을 때 어떤 색조를 기준으로 잡을지 정하는 메뉴예요. 마지막은 변경 속도 설정입니다. 촬영 중에 화이트 밸런스를 바꿀 경우 변경 속도를 조절하는 옵션인데요. 이걸 끄고 화별 변경을 하면 바로 색이 바뀌게 돼요. 이걸 저속으로 놓고 변경하면 이렇게 천천히 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색상 색조 탭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믹 레인지 최저가 옵션인데요. 영상을 분석해서 화면에 맞도록 밝기와 개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요거 오토일 때는 카메라가 알아서 조정을 하고요. 수동일 때는 5단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상황에 따라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픽처 프로필을 쓰실 때는 이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룩입니다. 일종의 컬러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색감으로 화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색감의 룩이 총 10개 있고요. 뒤쪽에 있는 6개는 커스터마이징해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의 룩들은 더 세부적으로 미세 조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스탠다드 색감으로 DR을 좀 더 보존하고 싶다 하실 때는 하이라이트 마이너스 9, 섀도우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색감은 그대로지만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날아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 주는 거죠.
자, 다음은 픽처 프로필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에이티브 룩에 비해 한층 더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한데요. 감마, 컬러, 채도, 색상 등을 조정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로그3와 S시네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S시네톤 같은 경우는 화사한 피부톤과 차분한 색감을 보여줘서 후보정을 하지 않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또 S로그3는 영상업계 표준 세팅으로 통하는 후보정 감마입니다. 영상의 DR을 압축해서 저장해주기 때문에 후보정을 통해서 폭넓은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S로그로 촬영된 영상은 편집 프로그램에서 후보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물론 일일이 파라미터를 만져서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컬러리스트가 아닌 이상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때는 소니에서 제공하는 3D 럿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S로그3용 럿들이 여러 개 보이죠? 각각의 럿들은 컨트라스트와 컬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각 럿의 특성을 그래프로 표시한 도표인데요. X축은 브로드캐스트 컬러와 시네마틱 컬러, 즉 방송용과 영화용으로 분류한 거고요. Y축은 럿 적용 후에도 얼마만큼 보정폭을 남겨둘 건지 컨트라스트의 강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렉 709 보시면 하이 컨트라스트와 브로드캐스트 컬러에 가깝죠. 요건 보정이 끝난 방송 컬러입니다. 그리고 옆에 시네플러스 709랏은 보정을 위해 남겨둔 DR은 거의 없지만 영화용 컬러가 적용된 거고요. LC709 계열의 럿들은 보정폭을 남겨둔 방송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들 쓰시는 S709럿은 보정폭을 남겨둔 영화 컬러용 럿입니다. 이 럿들은 소니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픽처 프로필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영상 하나가 나올 만큼 그 양이 많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픽처 프로필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따로 자세히 소개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Do you miss me at all? Do you think about the things we used to do? No, you couldn't stand tall. So why didn't you call? So many years has gone by, but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Looks like you're changing and all. Why didn't you call? Something in the air, always something in the air. 자, 마지막 탭은 제브라 패턴 표시입니다. 일부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능은 노출 오버가 생기지 않도록 오버된 부분에 빗금 무늬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밝은 부분에 이 빗금이 생기지 않도록 노출을 조절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휠에서 바로 온오프가 가능하고요. 아래 내려보시면 제브라 패턴 레벨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쭉 나오는 숫자는 IRE를 뜻하고요. 70부터 시작해서 100 플러스까지 빗금이 나타나는 레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제브라 패턴은 노출 오버 이외에도 적절한 피부 노출 값을 찾을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 C1, C2 메뉴는 하한 이외에도 표준 범위 옵션이 있는데요. 요거를 5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두시면 50에서 60 사이에 빗금이 생기게 됩니다. 딱 맞는 피부 노출을 위해서 오히려 빗금이 가도록 노출을 잡는 거죠. 자, 다음은 포커스 초점 메뉴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아직까지 소니의 AF 기술을 능가하는 회사는 없죠. 자, 좀 살펴보도록 하죠. AF/MF 들어가시면 첫 번째 초점 모드입니다. 이건 포커스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하는 메뉴고요. 아래 보시면 AF 전환 속도와 AF 피사체 전환 감도가 있습니다. 이건 AF 속도와 감도를 조정하는 옵션인데요. 먼저 속도는
1에서 7까지 총 7단계가 있고요. 전환 감도는 총 5단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오토포커스를 쓰더라도 마치 사람이 움직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포커싱을 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Can you feel me? Can you feel me? Something in the air, always something in the air. 보시는 것처럼 속도와 감도에 따라서 포커싱의 느낌이 많이 다르죠. 촬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꿔가면서 쓰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Can you feel me? 자, 다음은 초점 영역입니다. 먼저 와이드는 화면 전체를 범위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셀피 모드 시에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좋은 영역은 선택된 프레임 안의 피사체를 우선적으로 포커싱합니다. 그 다음 중앙 고정은 화면 중앙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스팟 영역은 내가 정한 일점 위치에 포커스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팟은 크기에 따라서 스몰, 미디움, 라지 중에 원하시는 걸 고르실 수 있어요. 마지막 확장 스팟은 선택한 포인트에 초점을 못 잡을 경우 스팟 주변의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포커싱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초점 영역 제한입니다. 들어가시면 아까 봤던 영역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쓰지 않는 영역들은 여기서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존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 눌러서 초점 영역을 가보시면 존이 사라졌죠. 네, 이렇게 4개 중에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초점 프레임 색상은 흰색과 빨강 중에 고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초점 위치 순환인데요. 이걸 순환으로 두시면 스팟 영역에서 초점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AF 프레임 이동량은 표준일 때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크게 두시면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하는 길이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얼굴 눈 AF입니다. 이 기능을 켜시면 사람의 눈이나 얼굴을 카메라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포커스를 잡아줍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눈이나 얼굴도 인식할 수 있어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찍으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사람을 찍기 때문에 사람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눈이냐 왼쪽 눈이냐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얼굴 눈 표시 기능은 LCD 화면상의 얼굴과 눈의 프레임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얼굴 우선 메뉴는 카메라에 등록된 얼굴을 우선적으로 포커싱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카메라에 얼굴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탭은 초점 어시스트입니다. 이 메뉴는 수동 초점을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바로 초점 확대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후면에 있는 5번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정밀하게 초점을 맞춰주시고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래 초점 확대 시간은 이 확대 기능을 정해진 시간만큼만 실행하는 옵션입니다. 마지막은 초점 확대 시 배율인데요. 이걸 4배로 두시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렇게 확대된 화면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탭은 피킹 표시입니다. 이 기능도 일부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포커스가 맞은 곳을 색깔로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피킹의 정도는 고, 중, 저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색상은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 흰색 4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초점 확대 기능과 더불어 좀 더 정확한 포커싱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자, 3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XLR 핸들 사용법과 나머지 메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4부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